참 웃으면서 시작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게 네네. 어제 정청래 대표의 합당 기습 제안 네. 여기 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고 오늘 또 보니까 민주당 최고위는 뭐 이현주 최고위원, 황명성 최고위원, 강덕구 최고위원. 진천 충북 진천에 현장 예. 최고위를 한다고 그랬죠. 근데 안 네. 갔습니다. 네, 네. 이 최고위원들이 안 갔어요. 불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항의 표시를 뭐 이렇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은 부위원장님이 이 소식 들었을 때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뭐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제 케이스를 보면 될 케이스. 것 같아요. 예. 그 어제 이제 한 방송에서 이걸 어제 코스피 5천의 어떤 박수 속에서 이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드렸거든요. 네. 뭐냐면 한 방향으로를 바라보고 가는 분들, 즉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다 염원하는 마음으로 장기적으로 큰 틀에서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네. 그런데 이제 방법론으로 보면 이 절차적이거나 시기적이거나 이런 거에서는 분명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네. 그 실수도 좀 있던 것 같다. 절차상 보면 등의 말씀을 드렸더니 이 무슨 게시판들 많잖아요. 네, 뭐 네. DC 뭐 이런 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커뮤니티가 저 캡처를 해서 이제 보내왔는데 예. 찬성하는 자 뭐 이런 자들을 처단하자 뭐 해가지고 그 명단에 제 이름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찬반 이게 이제 그렇게 나눠서 이 정치라는 게 이제 옳고 그름이나 네. OX표를 치는 이런 게임은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이제 서로 솔루션을 찾아가는 것인데 현실적 해법을 찾아가는 거죠. 네. 완벽히 옳다 뭐 법적인 재단을 하는 게 정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어떤 의견이든 표명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장기적 원론적으로는 뭐 네. 같은 방향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찬성을 하는데 당장 단적으로 보면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 저를 포함하여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 분들 혼란스럽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거 후보 등록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예비 의원님들 후보로. 입장에서 보면 예. 각 전국 각 시도별로 선거 이제 공천 뭐 관리위원이라든지 여러 이제 선거와 관련된 시스템들이 막 갖추어져 가고 있잖아요. 지방 선거를 위한.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조국 혁신당하고 뭐를 한다라고 하면 기계적으로 뭐 할당하고 뭐 이런 합당은 아니지만 후보를 몇 명을 할당하고 이런 건 뭐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도 안 되고 시대적으로도 그럼요. 안 되는 그게 안 거지만 되죠. 예. 어쨌든 막연한 그런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자기 지금 잘 준비해서 갔는데 뭐 엉뚱하게 부대낀다든지 이런 또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그런 걱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백가쟁명식으로 의견이 분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당원들과 이제 논의 과정을 좀 거쳐가지고 합당 그러니까 제안 전에 그 뭐 어떤 의견을 모으는 과정부터 해서 국회에서든 아니면 당원들 통해서든 1인 1표제 이거 이제 의견 수렴한다는 그 과정에서 나온 또 기습적인 제안이기 때문에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서 또 화가 또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인 1표제를 주창했는데 그랬는데 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제 합당이라는 건 또. 당연히요. 예. 그런데 이제 1인 1표라는 게 결국 당원 주권을 실현한다라는 게 이제 표방이 돼 있는 건데 네. 거기에 대표께서 먼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러면 당원 주권하고는 이건 거리가 먼 거 아니냐라는 마음이 당연히 당원들은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게 예. 엄청나게 이제 이 물밑 협상을 할 때는 비밀성이 요했겠죠. 비밀스럽게 올 수밖에 없던 한계는 있었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아마 대표나 또는 이걸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먼저 당원들에게 의견을 구했을 때는 아예 이 접근도 못하고 여러 논란이 이렇게 되다가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판단을 했을지도 모르죠. 네. 그런 부분까지는 실무적인 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게 당원들 입장에서 조국 혁신당의 의견을 묻기 앞서서 당원들과 의원님들 또는 최소한 최고위원 분들의 의견을 먼저 물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건 그건 합리적으로 당연히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뉴스가 이제 모든 걸 다 뒤덮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아쉬움을 표하는 분도 많고. 아마 이제 그런 그러면서 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냐 아니냐 뭐 여러 이제 또 보도도 좀 헷갈리잖아요. 어떤 데 보면은 뭐 뜻이다고 어떤 데는 뭐 아니다라고 하고 좀 나오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기본 이것도 똑같다고 봐요. 예,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나로 가야 된다. 이 부분은 뭐 원래부터 저 뭐 대선 그냥 전부터 말씀하셨던 거니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네네 그 부분이니까 원론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평상시에 하고 계셨을 거고 네. 그런데 이제 시기 절차 방법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디테일을 뭐 상의를 하거나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 최근에 갑자기 논의를 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네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이른바 이제 당청 간의 갈등 뭐 이게 이제 최고위원 보궐선거 과정에서도 좀 분출내만도 있고 1인 1표제 그 전에 논의될 때도 이런 게 분출내바가 있는데 왜 하필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중요한 일정 뭐 외교 일정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들이 진행될 때 왜 당에서 이런 뉴스가 터지느냐. 사실은 참 이제 이것도 참 그래요. 그 전날 네. 많은 분들이 위로받았다라고 하는 네. 이진관 부장판사의 아주 세기의 그러네. 판결이 있었죠. 저 역시 눈물 나는.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6초 정도의 정적이 흐르는. 그래서 저도 주마등처럼 제가 특검에 가서 조사받고 네. 자료 제공하고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스쳐 지나갔고 그러면서 똑같이 울컥했습니다. 맞아요. 특히나 몇 가지 그 포인트가 되는 단어들 음. 뭐 아래로부터의 어떤 민이 주도하는 무슨 잘못된 부조리를 때려엎는 혁명 이런 게 아니라 위에서. 위로부터 네. 자기들의 정권을 어떤 영구집권이나 연장을 획책하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표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와닿았고 그렇죠. 또 콕 집어서 지적하는 게 네. 성공할 줄 알고 성공할 거라고 믿고 뭐를 했다. 그 한마디로 사실은 이들의 거짓말이 다 부인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 속마음에 성공할 줄 알고 다 모든 행위들을 뒤에 쫓아갔단 말이죠. 네. 앞에서도 준비한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정말 울컥하고 그런 감동은 사실은 길게 보면 1, 2주 가도 되거든요. 그런 게. 사실 주말까지 가면서 네, 네. 못 만났던 지인들 만나가지고 안주는 돈가스에 네, 네. 맥주 한잔 할 수도 있고 그 여운이 가는 건데. 더군다나 이제 그 상대 야당의 네. 대표가 단식을 하지만 전혀 명분과 타이밍에서 그렇죠. 단식에 왜 하는지도 모를 정도의 예. 도대체 어떤 명분으로 지금 뭘 요구하는 거지 막 헷갈릴 정도의 헷갈릴 정도. 왜냐하면 통일교 특검을 얘기를 하는데 받는다고 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 그거는 묻혀지는 거고 이진관 그 부장판사의 판결은 굉장한 그 울림을 주고 울림을 줬는데 예, 여운이 남는데. 또 그 다음 날 마침 경사스럽게 이제 코스피에 5천이 올라왔는데 이게 빵 되다 보니까 원래 이제 이런 것들은 블랙홀 성격이 있잖아요. 다른 맞아요. 이슈를 다 빨아들이는 네. 성격이 있어서 또 내부적인 어떤 논란을 야기하는 건이라서 타이밍에서 절차 방법론 시기 이런 거에서 좋지 않았다. 네.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함께 간다. 이 부분은 제가 물어봐도 거의 다 많은 분들이 비판을 받는 지금 정청래 대표 편에서 뭐를 한다는 사람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그 동조한다든지 그 반대 있다는 사람이라든지 큰 방향성은 거의 다 일치를 해요. 비슷한 의견이에요. 함께 근데 가야 세부로 된다. 들어갔을 때 이제 좀 거칠었다. 이런 부분입니다. 예. 특히나 이제 만약에 제가 뭐 지나간 일에 대해서 아쉬움이지만 진짜 합당을 하려면 조금 더 서둘렀어야 된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지방선거 준비를 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리고 제 고향 이제 충북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영향은 덜해요. 그런데 이제 아주 첨예하게 또 대립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지역별로 네. 보면 편차가 있잖아요. 아하. 그러면 첨예한 곳에서 특히나 이제 의원님들 입장에서 뭐 시의원, 구의원 뭐 이런 저기들을 어느 정도 어떤 선수들이 어떻게 출전한다 네. 하는 그림들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림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또 어쨌든 합당이 됐을 때 배려를 안 할 수 없는 측면 이건 현실이잖아요 또. 그렇죠. 경선으로 가야 맞겠지만 또 어떤 배려하는 게 또 있지 않을까 생각도 예, 들고. 그다음에 이제 당 사무처 제가 조국혁신당의 네. 사무처 규모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아마 사무처 분들도 민감하실 거예요. 이게 합쳐졌을 때 뭐 자리가 줄어들고 이렇게 고용에 되면. 대한 문제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참 이게 쉬운 합당이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지금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그러니까 마치 이제 2월 되면은 예비후보 등록 시도지사 이제 시작. 당장 2월 3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촉박하게 나오고 있는 게 시점적으로도 아쉽다라고 또 한 가지 그게 있겠죠. 보고 계시고. 이제 시도지사 후보에 따라서 재보궐 자리들이 늘어난다. 최대 한 10여 자리가 있다. 이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또 그 국회의원 컨플릭이 보궐선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그렇네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조국 대표의 보궐선거, 그러니까 국회 입성 과정.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회 입성을 하려고 그러면 보궐선거제 가야 되지만
민주당 후보들도 많이 또 대기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럼 몸 푸는 경쟁이 분들 되는데. 많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정리해주는 차원. 그러니까 조국 대표의 국회 입성과 정청래 대표의 연임 포석이 또 잘 이렇게 맞물어 이렇게 딱 박수 딱 치듯이 손뼉 맞듯이 딱 맞아 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너무 우리가 정무적으로만 해석하면 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백가쟁명이 될 수밖에는 없는데 네. 큰 틀 그리고 그 방법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풀어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무적으로만 보면 계속 이제 우리 스스로 네. 충돌을 야기한다면 우리가 왜 비유하자면 그 지금 그 국민의힘의 장한 아. 그 갈등을 보고 우리가 농담하듯이 잘한다 하면서 이렇게 부추기는 측면도 있잖아요. 장난스럽게.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상대들에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상대들에게 그런 빌미를 준다든지 그런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우리가 쿨하게 상황 판단을 하면서 네. 전당원 투표를 하는 걸로 결국은 아니 뭐 이제 당원 단계에 따라서 이제 갈 수밖에 되는 없는 거잖아요. 상황이고. 예. 그때 충분히 의견 개진하고 어떤 그 자기 의사 표현 표로서 하는 거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이게 충격적인 뉴스고 이 제안이었기 때문에 어제 이제 갑자기 이제 아마 당원들 입장에선 뒤통수 한 대 맞은 듯한 그런 예. 충격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지금 이제 무방비 상태에서. 그렇죠. 최고위원이나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그야말로 당원 주권 당원들의. 시대를 표방했고 저희도 사실 그걸 믿고 밑바닥 표를 열심히 얻으려고 그렇죠. 다 나가려는 사람들이 노력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상당한 당원들의 감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아마 정청래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에서 그걸 헤아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 상처 입은 당원들을 어떻게 추스리고 갈 것이냐, 이거 좀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도부도 지금 일부 최고위원들은 뭐 강덕구 최고위원, 황명선 최고위원, 이현주 최고위원들은 최고에 불참하면서 이 사안에 있어서 항의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 계속 나오는 뉴스를 저희가 팔로우하면서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